여러분의 기분 좋은 정보를 책임집니다. 안녕하세요. 새빨간 스캔들 김나연입니다. 저희 점심시간 1시간 동안 오전장 흐름 체크해보고요. 오후장 흐름까지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새빨간 이슈와 종목 분석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도 새빨갛게 물들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빨간 스캔들은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 한정민 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화요일장 흐름부터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200선을 회복하는가 했더만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로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지금 코스피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전문가님?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오늘 장중에 2206포인트까지 좀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이제 한 10시경부터 좀 하락하면서 이제 2179포인트 부근상에서 좀 등락을 좀 나와주고 있는데요. 일단 상승에 대한 모습들은 기분 좋게 가고 있었습니다만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만은 2200선 돌파까지는 좀 다소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제 옵션 만기에도 좀 아무래도 이제 7월 9일 날 이제 나오는 점이 있다 보니까 이 어느 정도 상승을 좀 나와준 만큼 매도세가 좀 나와주면 상승세가 좀 꺾여질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보시면서 차분하게 좀 장 흐름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점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2200선 안착까지 가능할지 그 점도 좀 주의를 하셔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스닥 지수 역시나 약보합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710선 좀 돌파하는 듯 하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 또 눌렸죠. 또 눌리면서 이제 710선까지 돌파를 계속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적으로 해가지고 6월 11일 날 같은 경우에도 이제 766포인트까지 올라갔다가 770선까지의 회복은 다소 좀 시간이 좀 소요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좀 돌파 가능성에 대해서는 계속 염두에 두고 있지만은 지수적인 주가가 계속적으로 이제 올라가는 좀 동력이 많이 부족하다. 라는 점을 좀 봤을 경우에는 좀 이제 아무래도 좀 쉽게 가지 않을 것으로 좀 보여진다라는 점에 대해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도 770선 돌파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설명을 하셨습니다. 역시나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코스닥 시장에서도 나오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주식 투자자라면 놓쳐선 안 될 다양한 이슈들도 체크하고 가셔야 할 텐데요. 장유리나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장 꼭 살펴봐야 될 새빨간 이슈 5가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는 바로 이 동학 개미 운동을 일으킨 장본인이죠. 삼성전자 관련한 이슈입니다. 오늘 2분기 잠정 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이 실전 시즌에 돌입하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호실적이 나올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찾기에 분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영업이익 8조 1천억 원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요. 잠시 후에 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고요. 두 번째로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 바로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국내에서도 관련한 기사들도 나와 있는데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자세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국내 이슈 보기 전 해외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나스닥 마가 선전에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라는 기사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는 코로나19에도 중국의 급등에 영향을 받으면서 2% 안팎의 상승세를 나타냈는데요. 특히나 나스닥의 경우에는 사흘 연속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그 안에서도 4대 기술주로 불리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그리고 아마존의 경우 모두 상승 질주를 보였습니다. 이로써 마가는 시총 1조 원 달러를 가입하게 된 셈인데요. 이 가운데 아마존의 지수는요, 5.8% 급등, 주당 3,000달러 선을 넘어섰고요. 또 넷플릭스 주가도 3.5%를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러한 훈풍이 우리 국내 시장에서도 얼만큼 더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추후도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국내 이슈도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서 적자를
흑자를 기록했던 경상수지, 흑자로 전환이 됐다라는 기사입니다. 코로나 충격으로 수출이 마이너스 28.2%로 하락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봉쇄 일부가 해제되면서 상품 수지는 4월보다 다소 개선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했던 국제 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요. 5월에 경상수지 22억 9천만 달러로 흑자를 기록했는데요. 적자에서 또 흑자로 기록한 게 한 달 만에 또 성공한 셈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동력으로는 앞서도 말씀드렸듯 코로나19로 4월 전 세계가 봉쇄령이 심했지만 다시금 점차적으로 좀 개선이 되면서 상품 출시가 4월보다 조금 더 나아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다만 아직 작년과 비교하면 아직 많이 줄어든 셈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으니까요. 이 점을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국내의 기업 뉴스도 살펴를 해보겠습니다.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이 전쟁 언제 끝날까 싶었는데 오늘 관련한 또 이슈가 나왔습니다. 바로 보톡스 전쟁이죠. 대웅제약과 또 그리고 메디톡스 간의 이야기 나왔습니다. 보톡스 균질 분쟁서 승기를 메디톡스가 잡았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미국의 ITC 간밤에 6일 대웅제약 보툴리움 톡신 제제 나보타에 대해서 미국 수입 금지를 10년이라는 예비 판결을 내리게 되면서 메디톡스의 손을 좀 들어줬습니다. 이번 소송은 메디톡스가 지난해 1월 미국 파트너사인 엘리건과 함께 대웅제약의 보툴리늄 균주 및 그리고 제조 공정 동용 문제를 좀 제기한 데 이어서 시작이 됐는데요. 이번 권고 구속력은 사실상 뭐 그렇게 효력은 없지만 올 11월 ITC 위원회 최종 판결 시에 참고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더욱더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의 향방도 좀 온도차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올해 11월 최종 판결이 시장에서는 좀 어떻게 나올지 이것에 더욱더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욱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 확인을 해봤고요. 전문가님께 더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자세한 이슈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2분기 잠정 실적, 깜짝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2분기 매출액이 52조 원, 영업이익은 8조 1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증권가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수치입니다. 정말 아무래도 이 코로나19 글로벌 확산의 그 실적 타격이 2분기에 직격탄을 맞을 것이다라는 이제 전망이 많아서 좀 보수적으로 잡은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맞습니다. 불구하고 좀 크게 좀 못 돌았잖아요. 네. 그런데도 삼성전자 주가는 또 크게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일단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그 좋은 점과 네. 나쁜 점이 어느 정도 공존하는 그런 모습들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이 어닝 서퍼지가 나와주면서 어쩌면 기대 이상의 실적이 나왔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로 인하여 이제 하락을 예상했던 부분들이 이 반도체 부분이 강세를 좀 띄워주면서 호실적으로 좀 나와줬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반도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재택근무, 영상회의 그리고 온라인 수업 등의 이 비대면 언택트 시장이 좀 확산이 계속적으로 되어짐에 따라서 이 서버 업계가 투자를 확대하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반도체 수요가 좀 증가를 했다라는 점은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삼성전자의 실적 자체가 크게 상승하는 모습들이 좀 나와줬는데 사실상 전 좀 깊게 살펴보게 되면은 이 반대로 IM 부분이나 이 디스플레이 쪽은 매출이 좀 불안불안하죠. 그렇다 보니까 이 지금 이제 어쩌면 이렇게 반도체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실적은 좋아졌지만은 이 디스플레이와 IM 부분의 매출이 줄어듦에 따라서 어쩌면 리스크가 좀 나와줄 수 있다. 라는 이런 양방의 좀 이제 양날의 칼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어쩌면 이제 크게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와줬습니다만 오늘 장중에도 약 4% 이상 정도 이제 등락 흐름을 나와주면서 오전에 크게 좋았던 흐름들이 지금 다시 내려오면서 54,000원대 부근상에서 등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위쪽으로 쉽게 보내주지 않겠다는 모습들도 좀 많이 나와주고 있고 공매도나 대차 거래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봤을 경우에는 지금 55,000원 부근상에서 계속 등락 흐름이 나와주지 않을까. 추세는 좀 차분하게 좀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좀 돌파를 하기에는 조금 이제 다소 미흡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다만 이제
어느 정도 52,000원대, 52,000원대 부근 상에서는 일부 이제 단기 지지 구간을 어느 정도 형성할 수 있어 보이는 점이 있고요. 이 등락 흐름이 나와주면서 55,000원대에 확실하게 올라서면서 위로 올라가 주는지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어쩌면 이제 그 다음 분기 실적에 대한 리스크를 좀 감수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55,000원대 돌파까지는 좀 더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라는 점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이 삼성전자의 실적에 영향을 받으면서 SK 소이믹스라든지 뉴파워 플라즈마 같은 종목들이 좀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와줬는데요. 이 종목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소이믹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3,250원대 부근 상에서 반등세가 크게 나와주면서 4,500원대까지 올라갔던 모습들이 좀 나와줬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지금 4,300원대 부근상에서 등락이 나와주고 있고요. 지금 하단 부근상에서 이제 3,250원대 부근상에서 어느 정도 주가가 형성해줬던 모습들이 좀 나와줬던 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단 부근상에서 현재 매물대가 다소 포진된 점은 있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이슈가 좀 사그라들고 하게 된다고 하면은 다시 또 주저앉을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어느 정도 염두에 두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뉴파워 플라즈마입니다. 뉴파워 플라즈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단 부분이 4,500원대 부근상을 좀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좀 짚을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이제 일전에 크게 하락을 했다가 다시 주가를 회복해주면서 다시 또 크게 상승을 나와주면서 6,450원대까지 좀 올라왔던 모습들이 좀 보여줬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봤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좀 계속 나와줄 수 있다. 그리고 추세도 어느 정도 올라와 주면서 좀 이제 꾸준하게 갈 수 있는 기대성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진입을 한다라는 거는 글쎄요. 조금 지금 진입은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점을 좀 보시면서 이 종목들에 대해서 좀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점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삼성전자 관련해서 SKC 솔믹스 그리고 뉴파워 플라즈마 관련주들의 흐름을 주목해 보시라 설명해드렸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보툴리눔 톡신 균주 전쟁에서 대웅제약이 아닌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예비 판결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면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 수입을 10년간 금지한다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 메디톡신이 이번에 이러면서 상한가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네. 그 전에 식약처로부터 품목 허가 취소 결정을 받으면서 엄청난 급락을 했잖아요. 네. 이번에 다시 좀 기사회생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저는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물론 지금 이제 발표가 나온 것들은 권고 사항이지만은 메디톡스 쪽으로 아무래도 승기가 좀 기울었다라고 좀 판단이 되어질 수 있겠고요. 이제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인 하향세였습니다. 이제 2018년도 7월 달에 이제 크게 올라갔던 모습들이 나와줬다가 계속 조정의 흐름들이 나와줬었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반등세가 나와주면서 이제 어느 정도 회복에 대한 그런 이제 좀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점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추세 같은 경우에도 일전에 4월 달 이제 5월 달 기준 상황부터 해가지고 조금씩 이제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와준 흐름들을 봤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 주가까지 회복은 좀 어렵더라도 어느 정도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되지 않을까라는 점에 대해서 좀 짚어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이제 상한가 물량 같은 경우에 38만 주 정도가 물려 있는데 일단 금액 대비로 봤을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물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상단에 좀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내일 같은 경우에도 추가에 대한 흐름들은 좀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다만 지금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갭을 띄워줬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소 좀 이제 등락하는 흐름들은 좀 나와주지 않을까. 라는 점에 대해서 매수 타이밍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지켜보시는 타이밍으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25만 원대 부근 상에서 조정 흐름들이 나와주면서 살짝 눌리는 모습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트레이딩에 능하신 분들이 아니라 하면 지금 이제 일반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 진입하시기에는 좀 다소 무리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메디톡스 흐름 분석해봤습니다. 상승 여력은 있다라는 설명 전해드렸고요. 마지막 이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산주들이 깜짝 반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 대북 특별 대표가 오늘 2박 3일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찾는데요. 오늘 아침 북한에서는 미국과 마주 앉을 생각이 없다라고 담화를 내놓으면서 방산주들이 깜짝 반등세를 보여줬습니다. 방산주들의 추가 상승 여부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네,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방산주가
한 번쯤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한번 짚어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주가 흐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빅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7,160원대 부근상에서 좀 등락을 해주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16%까지 올라가면서 좀 이제 어느 좋은 흐름들이 나와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적으로 존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재 같은 경우에도 북미 간의 냉담한 기류가 좀 계속적으로 흐르고 있다 보니까 이 방산주들의 흐름들은 어느 정도 나와줄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었고 지금 최근에도 반등 흐름들이 나와주면서 추가의 흐름들이 좀 어느 정도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빅텍뿐만이 아니고요. 그때 말씀드렸던 퍼스텍이나 그리고 스페코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반등 시점이 나와주면서 다시 또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기대감은 좀 볼 수 있겠습니다만 크게 올라간다기보다는 지금 일전에 그 크게 올라갔을 때 상단 부근에서 좀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물렸던 분들이 만약에 계시다고 하시면은 이때 조금 빠져나올 수 있는 좀 발판은 되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제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크게 올라갔던 이슈가 크게 올라갔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 단일 이슈 같은 경우에는 들어갈 때 조심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제가 한 번 더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한번 좀 이제 이전에 물렸다고 하면은 탈출할 수 있는 발판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전에 조금 물리셨던 분들은 이제는 탈출하는 구간을 내어줄 것이다. 탈출을 해보시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 한정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계속해서 주식시장의 맥을 짚고 이슈가 우리 시장에 주는 영향까지 한 번의 빨간 펜으로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수소차 시장 성장성과 함께 관련주 분석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김민수 대표의 빨간 펜 주목해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김민수의 빨간펜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은 삼성전자 실적 발표와 함께 좀 둔한 모습을 가져가고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좀 다 무겁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정책적인 모멘텀으로 오늘 또 EU에서 발표될 수소차 관련된 정책과 함께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여파가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불이 나게 오늘 또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들, 섹터에 대한 흐름들을 정리를 해봤고요. 이에 따른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주목해야 될 흐름들 쪽에서 가장 먼저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요즘 수소차 얘기는 많은데 그럼 전기차랑 뭐가 다르냐라는 관점적으로 봤을 때 일단 중요한 부분들은 전기차 같은 경우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전기 충전만 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래 즉 전기 저장 장치만 있게 되면은 바로 주행을 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2차 전지만 있게 되면은 어떤 자동차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하지만 이제 수소차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게 수소 충전이 들어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충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겠죠. 거기다가 수소 발전이 자가 발전식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에 따른 이제 전기를 저장하고 주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전기차와는 좀 다른 국면들의 하나가 새롭게 발전한다. 그러니까 즉 충전으로 인해서 발전하는 부분들이 하나 더 생기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쉽게 말씀드리면 수소차는 하나의 자동차가 발전기 역할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복잡하겠죠. 하지만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친환경 관련된 모멘텀은 기존의 전기차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봐야 될 부분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은 내연기관차는 이제 엔진, 즉 석유를 통해서 어떻게 태워서 나오는 동력으로 인해서 간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제 전기차는 배터리에 충전된 전기로 인해서 모터가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되면 수소차는 수소를 저장할 수 있는 탱크가 있고요. 그에 따라서 연료 전지와 이제 배터리가 같이 결합돼서 어떤 모터의 역할을 하는 쪽으로 동력을 전달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지금 전기차 관련된 쪽은 약간 1세대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 세대 같은 경우는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는 여기서도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화석연료 쪽에 전기를 생산해서 그를 담는다라고 하게 되면 본격적인 친환경차에 대한 의미는 약간 떨어지죠. 근데 오히려 지금 이제 수소에 따라서 이를 충전해서 사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환경에 적합한 쪽은 이 수소차가 맞다라는 관점 쪽에서 각국 글로벌 정부나 그리고 또 앞으로의 다가올 친환경 세대 쪽에 대한 대세는 이 수소 자동차로 가고 있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게 가장 중요한 팩트라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런 차원으로 봤었을 때 그러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소차의 가장 또 장점은 친환경 부분 쪽에 가장 적합하다는 부분들과 함께 특히 충전 시간이 5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아직까지는 전기차를 급속 충전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수소차 같은 경우는 수소만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충전 시간이 짧고요. 거기다가 1회 충전하게 되면 전기차 대비해서 특히 자가 발전이 들어가는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한 1.5배 정도 더 주행을 한다라고 하다 보니까 가장 또 좀 많이 적합하게 나오는 분야가 어떤 고속도로를 계속 달리는 어떤 트럭 쪽이죠. 세미 트럭 쪽에서 가장 큰 강점을 보인다라는 쪽에서 활발하게 앞으로 쏟아져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초기 인프라, 즉 수소 충전 시설과 관련된 쪽이 가장 또 필요하겠죠. 게다가 자동차 가격도 지금 전기차보다는 적어도 한 1.5배는 비싼 게 아니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숙제는 남아있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아마 하나하나씩 풀어나가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 그럼 글로벌 수소차 전망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현대차에서 얘기하는 자료입니다. 올해 한 5만 9천 대 정도 이 정도로 작년 2017년도 대비해서는 2배 가까이 성장한다고 하더라도 특히 앞으로 한 2025년 약 한 5년 뒤를 가게 되면은 거의 한 5배 정도 가까이는 또 성장하고 있겠다라는 관점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대감들이 상당히 큰 게 지금 글로벌 수소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앞으로 2030년 가게 되면 신차의 20-30% 그리고 또 자율주행 관련된 쪽도 아마 제가 다다음 시간 정도엔 또 자율주행 관련된 쪽을 또 집중적으로 한번 빨간펜 시간에 다룰 텐데요. 그쪽도 마찬가지로 레벨 3 이상의 신차의 50%가 이제 어떤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또 하나의 또 변화로 나가겠죠. 게다가 또 서비스 관련된 쪽, 자동차에 대해서 인포테인먼트라고 하는 서비스 쪽도 훨씬 커질 것이다 라는 쪽에 대해서 연 30% 성장을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런 쪽에 대한 어떤 새로운 자동차의 트렌드 계속 바뀌는 상황들이 나오겠죠.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게 되면은 일단 수소차 시장 같은 경우도 한 2050년 가게 되면은 약 한 9% 성장한다는 가정하에 약 한 6억 톤까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면 그때 킬로그램당 약 한 2달러대까지 약간 좀 떨어진다라는 흐름을 가정하게 되면 약 한 1조 2천억 달러 성장이 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2019년도 반도체 시장이 4천억 달러에 비하면은 훨씬 더 3배 이상 커지는 수준까지 나오죠. 그러면 앞으로 미래 먹거리가 맞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차원으로 봤었을 때 최근에 나오고 있는 글로벌 정부의 경기 부양책 이를 다 지금 포인트를 맞추고 있죠. 대표적으로 독일이 6월 10일 날 국가 수소 전략을 발표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더 큰 규모로 어떤 수소차 시장을 키우겠다는 관점들이고 오늘 또 이제 EU에서 수소 육성 전략이 발표가 될 예정이죠. 그런 상황 쪽에서 2030년도에 1,400유로까지, 그러니까 지금보다 한 70배 가까이 커지는 쪽으로 나오겠다라는 쪽에 대한 전략적인 흐름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2030년도 전기 수소차 세계 시장 점유율 10%를 목표하겠다. 그런 관점 쪽에서 7월 중반 때 나올 또 그린 뉴딜 정책도 여러 가지 흐름들이 같이 결부가 되겠죠. 이런 측면으로 봤었을 때 당연히 관련된 쪽의 국내 수소차의 밸류체인들도 커갈 수밖에 없다는 관점들. 특히 이 그림은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기 때문에 짧게만 말씀드리게 되면은 수소차 인프라 관련된 종목, 또 수소 저장 장치 관련된 종목, 또 일진다이아 눈에 띄죠. 또 연료 전지와 관련된 쪽에서 최근에 눈에 띄는 게 상하프론테크, 코롱인더 이쪽도 종목이 눈에 띄고 있고요. 전장 부품 관련된 쪽은 언급드렸던 S&T 모티브라든가 운전장치 쪽에 공조와 관련된 쪽에 한온 시스템, 우리산업 이런 쪽도 같이 들어가 있다는 쪽에서 이 그림은 혹시 캡처가 되신다고 하게 되면 간직하셨다가 수소차 관련된 모멘텀이 나올 때 한 번쯤 참고하시면 좋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종목들의 동향을 보게 되면
일단 수소 연료 전지와 관련된 회사가 두 회사가 두산 퓨얼셀, SPfuel셀이 눈에 띄죠. 일단 올해도 실적은 좋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주가가 급하게 오르다 보니까 일단 좀 비싸다라는 점은 눈에 띄고 있죠. 마찬가지로 효성중공업은 수소 충전소와 관련된 쪽에 모멘텀이 있는데 아직 다른 부분 쪽에서의 실적 흐름들이 안 따라오다 보니까 주가 상승률도 아직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요. 또 하나 자회사가 일을 하고 있는 EM코리아, 일진다이아 이런 쪽도 일단 아직까지 뚜렷하게 실적 흐름들이 나오는 부분보다는 아무래도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을 좀 더했다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은 테마 쪽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이런 성장주에 대한 흐름을 봤었을 때 눈높이에 맞는 실적들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에 따라서 주가도 반응을 하겠죠. 이런 점들을 포인트를 맞추면서 일단 올라왔던 주가긴 하지만 그에 따른 어떤 여러 가지 실적 흐름들에 대한 동향들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관련주에 대한 투자 전략은 일단 성장에 따른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오른 만큼 주가가 아무래도 밸류에이션이 높다는 관점으로 봤을 때 이제 트레이딩 관점 쪽에 대한 시각들로 일단은 접근한 게 맞겠다. 그러니까 즉 여기서 한 단계 빠르게 올라간다고 해서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단기 눌림 목적에 접근하셨다가 부각을 받는다 그러면 차익 실현하시고 아니 어떤 전략적인 부분들 쪽으로 대응하시되 일단 오늘 단기적으로 유럽 관련된 정책이 발표가 되게 되면 내일 오히려 최근에 올라갔던 부분들이 빠르게 움직였다가 또 차익 매물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유념하시면서 단기적인 정책적인 부분들을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그중에서 그래도 관련된 종목 중에서 가장 핫한 종목들을 한 종목만 꼽아라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일단 관련 종목 중에서 효성 첨단 소재 눈여겨보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특히 수소차 핵심 소재인 탄소 섬유 관련돼서 지금 현재는 일본 도레이가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유일한 탄소 섬유 업체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 정책적 특히 소부장 관련된 쪽을 지원하면서 여러 가지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 쪽에서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와 함께 또 지금 타이어 코드 관련된 쪽에서 상반기에는 아무래도 자동차 업황이 부진하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부담감은 있다고 하더라도 하반기에는 전기차 같은 경우 오히려 전기차 같은 경우는 타이어가 더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로백이 생각보다 더 빠르게 나오다 보니까 제로백이 더 어떤 효율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고품질의 타이어 코드가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에 대한 변화 요인들이 또 하나 타이어 쪽에 모멘텀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목표가는 한 14만 원대까지 한번 볼 수 있을 지역 고점대 부분이죠. 그 정도까지 보고요. 손절가는 9만 7천 원대로 대응하면서 그래도 관심 종목 쪽에 한 종목 말씀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을 빠르게 점검을 해봤는데요. 역시 시장에서는 대세입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어떤 추격 매수를 좀 자제하시면서 어떤 트레이딩 관점점은 계속 유지하는 그래서 정책적인 부분들을 끌고 가자 이런 쪽에 포인트를 맞추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고요. 또 다음 내일 시간,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민수 대표의 빨간펜 시간에서는 수소차 시장 관련한 자세한 설명 또 관련주 분석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오전장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종목에 주목하셨을까요? 인기 검색 상위에 랭크된 새빨간 종목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먼저 10위에는 파맵신입니다. 파맵신은 미국과 호주에서 재발성 교모세포종 환자를 대상으로 올린 배심앱의 임상 이상을 시험하고 있는데요. 이 임상이 순항하고 있다는 소식에 오늘장 10% 넘는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9위의 에코바이오는 국토교통부의 추가 경정 예산안 국회 심의 통과로 그린유리 사업에 2,636억 원의 지원이 확정됐다는 소식에 10% 넘는 급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8위의 SCI 평가정보 역시나 10% 가깝게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7위의 SK바이오팜 역시나 오늘장에서도 상승세 이어나가고 있고요. 6위의 에코프로비엠은 오늘장 소폭의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5위는 CS윈드, 4위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3위는 LG전자, 2위는 쌍용차, 1위 메디톡스까지 지금 바로 분석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100% 리얼입니다. 한 포털 사이트 종목 토론방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글을 보면서 전문가의 종목 분석까지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이권희 차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5위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5위는 CS윈드입니다. 이 종목이 유럽연합의 수소 경제 전략에 맞춰서 이 수소단지, 해상풍력 등의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호재가 적용이 되면서 오늘장 10%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52주 신고가도 경신했는데요. 저는 전망이 좋은 것 같아서 고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의 의견은요? 네, 저도 고를 알겠습니다. 같이 고를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S윈드에 대한 의견입니다. 수주가 취미인 회사다. 목표가 6만 원 보고 오늘 고점에 매도 성공, 오늘 보합 가자 다시 담게. 혹시 5만 6천 원에 물린 분 계십니까? 위안 삼고 싶네요. 점점점 하셨습니다. 첫 번째 게시글 보면 수주가 취미라서 목표가는 6만 원 가보자라고 하셨습니다. 목표가 6만 원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뭐 중장기적으로는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지금 현재 이제 오늘 올라가는 건 정책 관련돼서 이제 이슈가 발생되면서 네. 뭐 풍력이라든지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아까 나왔던 뭐 에코바이오 이런 것들도 올라온 이유가 그런 부분이겠죠. 예, 3차 추경에 이런 것들이 포함됐다라는 부분에서. 결국에는 CS윈드 계속 뭐 동부 SNC와 더불어서 풍력 관련돼서 지금 굉장히 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들어 수주가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기대감은 여전히 좀 남아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윗꼬리를 좀 많이 달긴 했지만 뭐 일단 한번 길을 개척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6만 원까지도 충분히 뭐 갈 수 있다. 근데 이제 이게 얼마만큼의 시간에 갈 거냐. 오늘은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 뉴스를 보고 파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삼성전자도 그렇게 빠지는 걸 보면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뉴스에 사는 것보다 뉴스에는 좀 팔고 그다음에 조정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들어가는 뭐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뭐 직전 고점인 부분이 이제 뭐 한 4만 원대 중반 4만 원대 중반까지는 빠지지 않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정도의 조정이 온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사보셔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이 남아있기 때문에 목표가 6만 원 가능하다라고는 하셨지만 조금 조정이 나왔을 때 들어가는 게 좋겠다. 4만 원 중반 정도까지 조정이 나올 때를 한번 기다려보자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다음 게시글을 바로 보도록 할게요. 오늘 고점에 매도를 완료했다. 보합 가자. 다시 담게라고 하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전문가님 말씀하신 그 전략을 그대로 떨어졌을 때 다시 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뭐 일단 운이 좋게 잘 네, 파신 것 같고 그쵸. 예, 제가 볼 때 이 고점에 파시는 분들은 실력이라기보다는 대부분 좀 운이죠. 운빨. 예, 그리고 목표를 아마 잘 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0% 이상 올라오면 매도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렇게 팔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뭐 매매하는 관점에서 접근하면은 그런 것도 맞겠지만 뭐 일단 이거를 길게 보고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고점에 안 파셨겠죠. 예. 그렇게 봤을 때는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은 다시 한번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뭐 일단 다시 없으신 분들은 모아가고 있으신 네. 분들은 홀딩 하셔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5위 종목 CS윈드 흐름 분석해봤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4위 종목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4위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이 종목 오늘 약포합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만 6천 원 부근에서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다만 이투룩시마와 엠시마 SC 출시 효과로 2분기 실적은 시장 전망치에 부합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고를 들어보고 싶어요. 전문가님의 의견은요? 네, 저도 역시 고를 두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같이 고를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의견입니다. 증권사 목표가 14만 원은 기본으로 가야죠. 10만 원 아래로 내려오면 매일 10주씩 매집 보고 블록딜 성공 기사 뜸 4% 할인에 한 방에 다 쓸어갔네. 이제부터 10만 원 이하는 없다. 먼저 잡는 사람이 승. 외국인이 13만 주 매각해도 양봉이네. 아주 좋은 현상이야. 이제 오를 일만 남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다 긍정적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게시글 보면 증권사 목표가 14만 원까지는 기본으로 가야 한다. 10만 원 아래로 내려오면 매집을 하자라고 하셨는데 이 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가님? 일단 뭐 14만 원까지 뭐 갈 수 있겠죠, 당연히. 예, 그 이상도 갈 수 있을 거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2018년 고점이 한 15만 원대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뭐 충분히 더 정고점을 향해 갈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게 단순히 어제 이제 블록딜 관련돼서 뭐 문제가 있어서 조금 오늘 눌리는 모습이지만 네. 그 물량을 해소하고 나면 결국에는 더 갈 수 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지금 이런 수급보다는 실적에 좀 주목해야 될 때고 램시마 SC 제형이라든지 기존의 트룩시마 같은 경우도 지금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오늘 삼성전자가 서프라이즈가 나왔지만 결국엔 뭐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서프라이즈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네. 예,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뭐 단기적으로 저는 한 12만 원대는 충분히 돌파할 걸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14만 원까지 가려면 조금 더 뭐 실적을 더 하반기에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하반기 실적을 보면서 14만 원까지는 좀 길게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게시글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다음 글은 블록딜 성공 기사가 떴다. 4% 할인에 한 방에 다 쓸어갔네. 이제 10만 원 이하는 없다. 먼저 잡는 사람이 승이라고 하셨는데 아까 뭐 블록딜 해서 이제 물량이 잘 정리가 됐다라고 하셨고 10만 원 이하는 이제 안 올 거라 보세요, 전문가님? 뭐 그거는 뭐 장담할 수 없는 일이죠. 뭐 시장은 언제든지 뭐 10만 원 밑으로도 갈 수 있고 뭐그 가격이라는 건 뭐 누군가가 많이 팔면 또 빠지겠죠. 빠지겠는데 문제는 이 추세가 가느냐 아니면 앞으로 실적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느냐 더 좋아질 수 있느냐에 집중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오히려 뭐 10만 원 이하로 빠지는 일이 생긴다라고 하면 오히려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사시면 괜찮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일단 뭐 10만 원 이하를 저도 안 갔으면 좋겠지만 네. 예, 뭐 이거는 뭐 외부 충격이라든지 다른 변수 뭐 셀트리온 자체 이슈가 아니라 다른 이슈로 한번 뭐 빠졌다 올라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지금 10만 원 초반대에 있는데 이거를 뭐 굳이 10만 원을 안 깰 거다 뭐 이렇게 확언을 한다는 거는 네. 좀 무리죠. 예. 알겠습니다. 뭐 10만 원 아래로 떨어질지 않을지는 또 시장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뭐 확언할 수는 없다. 다만 어쨌든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성장성은 좀 확신이 되는 부분이다라는 설명 드렸습니다. 자, 바로 오늘의 3위 종목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3위는 LG전자입니다. LG전자도 오늘 2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는 약보합세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LG전자 저는 고 들겠습니다. 전문가님의 의견은요? 예, 저도 마찬가지로 그거 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함께 고리를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에 대한 의견입니다. 금방 팔자 본다고 그래서 기다렸건만 조정이겠죠? 금방 보겠죠? 역시 실적 발표 날을 매도하는 날이구만 6만 9천 원에 판 건 신의 한 수였어. 오늘 찔끔 오르고 수목금 폭락 각이다. 딱 봐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좀 무서운 전망인데 일단은 첫 번째부터 볼게요. 원래 실적 발표하는 날은 매도하는 날이다. 6만 9천 원에 판 건 신의 한 수였다라고 하셨는데 신의 한 수였나요, 전문가님? 그럼 뭐 지나봐야 알겠죠, 그죠? 네. 예, 6만 9천 원에 파신 걸 또 후회할 수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이 결국엔 주식이라는 건 뭐 자기가 팔았을 때 이익을 챙기고 그다음에 뭐 다시 올라가면 또 그거에 대해서 또 다시 후회를 하게 되는 게 마련인데 일단 뭐 한수 신의 한 수라고 오늘은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근데 뭐 내일 또 달라질 수 있는 게 그쵸.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또 내일은 또 내일 시작하는 가격이 또 뭐 오늘 종가로 시작을 하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는 LG전자 지난번 고점 부근 한 7만 원대 후반, 7만 원대 초반 아니면 뭐 6만 원대 후반 이렇게 한번 전고점에서 부딪힐 자리에서 일단 한번 좀 눌림목이 나오는 그런 현상인 것 같고요. 그 최근 어제부터 올라온 거는 실적보다는 최근 뭐 여러 가지 인도라든지 뭐 이런 인도와 중국 네, 관련 반사이. 그다음에 인도 시장에서의 뭐 휴대폰 판매가 뭐 9배 이상 급증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사실 LG전자의 그동안 실적 기대감도 있었지만 뭐 이런 플러스 알파로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좀 남아 있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은 뭐 내가 수익을 내고 팔았으면 차익 실현을 했으면 뭐 신의 한 수는 맞다라고 하셨고 일단 앞으로의 흐름을 또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바로 다음 게시글을 볼게요. 오늘 찔끔 오르고 수목금 폭락 각이다라고 하셨습니다. 폭락 어떻게 전망하세요, 전문가님? 네, 뭐
못 사셔서 그런 건지 네. 배 아니면 아파서. 뭐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이제 LG전자 투자하신 분들 되게 좀 약간 좀 투자에 있어서 지금 보수적인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네. 뭐 그 요즘에 핫한 종목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소외되어 있는 LG전자를 사신 분들인데 뭐 이렇게 저는 이제 주식하면서 이렇게 남이 잘 못 되기를 바라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뭐든지 올라야 자금 시장이 좋아지고 주식 시장이 순환매가 돌면서 뭐 수익을 많이 본 사람이 또 다른 종목을 가서 또 수익을 내기 위해서 사는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주식 시장 전반적으로 좋아지기 때문에 뭐 저런 악담을 하시는 거는 투자할 자격이 좀 없지 않나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따끔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다 같이 잘 되자라는 의견 전달을 해드렸고요. 바로 다음 종목 오늘의 2위 만나보도록 할게요. 쌍용차입니다. 쌍용차 지분 매각 주관사인 삼성증권과 로스차일드가 현장 실사에 나선다는 소식에 20%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더 이런 지분 매각 이슈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고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의 의견은요? 저는 스탑을 조심스럽게 좀 들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스탑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쌍용차에 대한 의견입니다. 쌍용차는 도저히 버릴 수 없는 카드야. 장투용으로 5만 원까지 내다본다. 가자. 4,390원에 물렸는데 기다리면 오늘 상한가 갈까요? 이거 그냥 놔두면 두산 관련주들처럼 계속 우상향이다. 매각 이슈들은 100% 확실하다고 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 보시면 4,390원에 물렸는데 기다리면 오늘 상한가를 갈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4,200원쯤이었는데 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상한가를 갈까요? 전문가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한번 갔다 왔죠. 그러면 네. 이제 지금 상황이면은 못 가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래요? 있는데 일꼬리를 좀 달았다라는 거는 오후 시장을 좀 봐야 되겠지만 조금 오늘은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승폭을 계속해서 조금씩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의 1위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1위는 메디톡스입니다. 메디톡스가 대웅제약과의 보톡스 관련 분쟁에서 승기를 잡았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썼습니다. 저는 한 번은 더 가지 않을까? 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의 의견은요? 네, 저도 고 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고를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디톡스에 대한 의견입니다. 선견 지명으로 어제 800주 매수한 개미입니다. 자, 3연상 가봅시다. 오늘 같은 날 기쁨을 누려야 하는 거지. 메디톡스 가치에 투자한 진정한 불개미들 소리 질러 매수 대기자가 줄지 않고 있네요. 식약처고 뭐고 일단 수급만 봐도 내일까지 상한가 기대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메디톡스 일단 보시면 매수 대기자가 줄지 않고 있다. 수급만 봐도 내일 또 상한가가 기대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종목 정말 롤러코스터를 썼잖아요. 80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급락을 했다가 20만 원 단숨에 올라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세요, 전문가님? 일단 악재도 있었고 지금 또 오늘은 또 호재가 나왔죠. 네. 예, 호재가 나왔는데 간밤에 이제 대웅제약과 같이 소송했던 부분이 해결이 되면서 승소를 하면서 결국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 대웅제약의 나보타를 쫓아내고 10년 동안 못 팔게 됐죠. 네. 예. 근데 이제 메디톡스는 그 반사이익을 얻을 거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보면 이 반사이익은 엘러건이라든지 미국의 이제 다국적 기업들이 오히려 더 보지 않겠나라는 또 얘기도 있습니다. 네. 여전히 이제 메디톡스 기대감이 여전히 있지만 지금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근데 식약처에서 좀 안 좋았던 부분들이 사실은 소형 관련돼서 못 팔게 됐죠. 이것도 예. 대웅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식약처가 요즘에 최근에 판단을 하고 나면 꼭 미국에서 엉뚱한 반대의 결과들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코오롱도 보면 네. 안 좋다 그랬는데 취소를 했는데 미국에서는 임상 3상을 다시 하라고 한다고. 얘기를 했죠. 네. 예, 그러면서 약간 좀 엇박자가 좀 나고 있는 게 좀 안타깝긴 한데 그런 부분에서는 메디톡스 주주들 같은 경우는 일단 최악의 상황은 일단락 됐다라는 부분에서는 제자리 부분이 한 30만 원 근처까지는 언제든지 갈 수 있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최악의 상황을 모면했기 때문에 30만 원까지는 충분히 일단은 가능하겠다라는 설명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종목들 만나보셨는데요. 전문가의 의견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끝으로 오늘 전문가가 뽑은 가장 핫한 관심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뭐 아주 핫한 건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 핫하게 보고 있는 종목인데 네. OQP라는 종목입니다. 약간 좀 생소하실 텐데 네. 기존에 좀 주식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두올 산업이라고 아실 겁니다. 이렇게 네. 사명을 변경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두올 산업이 온코퀘스트라는 이제 그 회사에서 무형 자산을 매입하면서 네. 온코퀘스트를 사실 사명으로 바꾼 거죠. 이 약칭을 따왔고 그래서 네. OQP라는 회사가 되었고요. 결국에 이제 난소암 신약 관련돼서 지금 임상 3상을 진행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임상 3상에 대한 치료제 이슈가 여전히 좀 살아있기 때문에 올해 고모 마비라고 해서 좀 말이 좀 어렵죠. 예, 네. 그래서 임상 2상을 기대했고 그다음에 3상까지 지금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뉴스가 나오거나 또 아니면 이거 관련돼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기사가 나온다든지 하면 여전히 이제 제약바이오 쪽으로 이제 돌아서는 뭐 이전의 사업은 자동차 시트를 만들었던 바닥 시트를 만들었던 네. 회사인데 이거에서 벗어나서 그 돈을 가지고 새로운 지금 바이오 기업으로 발돋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봤을 때는 최근에 상승이 한 5,000원대까지 갔다가 지금 한 4,100원대에 있지만 뭐 충분히 가격은 매수해볼 가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수가는 4,200원 미치면 뭐 언제든지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 자리인 것 같고 목표가는 저는 7,000원을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뭐 3,600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핫한 관심주는 OQP 소개해드렸습니다. 말씀드린 가격 전략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종목들과 핫한 관심주까지 이권희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새빨간 스캔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와 함께하신 시간 어떠셨나요? 부디 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오후장도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고요.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